안녕하세요. 다이어트하는 유지어터 의사 강지연입니다. 이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싹센다, 다이어트약, 지방분해 주사, 그리고 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위고비까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 이 위고비는 일론 머스크가 14kg 이상 감량했다고 알려지면서 이슈가 정말 많이 되기도 했어요. 위고비가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과연 싹센다나 다른 다이어트 약들보다 효과가 좋은지 또 부작용은 어떤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 각 차이점부터 장단점 그리고 어떤 경우에 선택하면 좋을지 꼼꼼하게 비교해 드릴게요. 먼저 주사형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와 싹센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 많이들 들어보셨을 싹센다는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되었던 약인데요. 사용하다 보니까 이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나서 비만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주사예요. 이 싹센다는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위장관 운동을 느리게 만들어서 포만감을 오래 느끼게 해주면서 식욕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요. 위고비도 싹센다와 마찬가지로 주사형 비만 치료제인데요. 이 싹센다를 개발한 회사에서 나온 약이에요. 성분은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하는데 GLP-1 아고니스트, 즉 GLP-1이라는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위장관에서 GLP-1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 호르몬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위장관 운동을 느리게 해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호르몬이 작용 시간이 너무 짧거든요. 그래서 이 반감기를 길게 늘려서 구조를 유사하게 만든 것이 싹센다와 위고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고비와 싹센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투약 횟수와 효과입니다. 쉽게 말해서 싹센다는 반감기가 약 13시간 정도로 매일매일 투약을 해야 되고요. 위고비는 반감기를 일주일 정도로 길게 늘려서 주 1회 투약을 해도 효과가 있도록 만든 주사예요. 위고비 용량은 0.25, 0.5, 1, 1.7, 2.4mg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처음은 제일 낮은 단계인 0.25mg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한 달 간격으로 증량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경과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올릴지 계속 같은 용량을 투약할지 여부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고비는 약 68주간 투약했을 때 체중이 무려 16%가 감량이 되었다고 해요. 2.4mg이 유지 용량인데요. 이 유지 용량을 투약하면서도 체중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적은 용량으로 투약을 했을 때 체중 감량 효과가 더 적기 때문에 최대 효과를 보려면 2.4mg으로 투약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싹센다는 보통 하루 중 오전이나 점심 전에 맞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같은 시간대에 부위를 바꿔가면서 맞으시면 됩니다. 조절 용량은 0.6mg부터 시작하는데요. 위고비와는 다르게 싹센다는 펜 하나에서 투약 용량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0.6, 1.2, 1.8, 2.4, 3mg 이렇게 단계별로 증량을 해나갈 수 있고 유지 용량은 일반적으로 3mg입니다. 위고비와 싹센다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위장관 부작용인데요. 미식거림이나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고 그 이외에 두통이나 담낭질환, 췌장질환 등의 드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약 전에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적정 용량과 앞으로의 투약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지방분해 주사인데요. 지방분해 주사는 지방세포를 타겟으로 사이즈를 줄이거나 이 개수를 줄여서 팔뚝이나 허벅지 등 부분적인 라인 개선을 도와주는 주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만 치료제들과는 다르게 직접 주사하는 부위에 지방세포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라인 개선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예비 신부님들이나 다이어트를 아무리 해도 특정 부위가 빠지지 않는 분들은 이 주사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방분해 주사는 병원마다 부르는 명칭도 다양하고 성분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주사 성분에는 아프지 않도록 마취제가 소량 들어가고요. 이 지방대사를 촉진시키는 성분이 보통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외의 성분들은 병원마다 용량하고 종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 병원도 저희만의 조합으로 지방분해 주사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주사를 하게 돼요. 평균적으로 3회에서 5회 이상 시술하게 되면 주관적으로 그 효과를 느끼시는 편이고요. 이 지방분해 주사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부위만 정해서 그 부분의 지방층을 줄일 수 있고 시술 직후에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시간도 짧게 걸리고요. 단점은 이게 주사기 때문에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멍이나 붓기가 좀 생길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부분적으로 살이 찔 때 이 지방분해 주사의 도움을 받는데요. 솔직히 조금 아프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참을만 했고요. 그냥 그 딱 순간만 지나면 전혀 느낌이 없기 때문에 저는 괜찮았어요. 다음은 식욕 억제제입니다. 이 먹는 다이어트 약은 흔히 식욕 억제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펜디메트라진 또는 펜터민이 보편적으로 많이 처방되고 있어요. 이 성분은 교감신경 흥분제로 체내에서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세로토닌 등의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고요. 그에 따른 일련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배고픔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고 이와 함께 두근거림, 손떨림, 불면, 입마름 등의 증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장기 투약할 수 있는 큐시미아라고 하는 약도 있는데요. 1, 2, 3, 4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1단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단계를 높여서 투약을 하게 돼요. 앞서 설명드린 펜디메트라진이나 펜터민과는 다르게 약 2년 정도 장기 투약이 가능합니다. 이 큐시미아는 대부분 서서히 단계를 높이는 경우에는 큰 부작용은 없지만 사람에 따라서 손발이 저리는 부작용이 가장 흔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약을 복용하다 보면 대부분 좋아지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른 약으로 바꿔서 투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먹는 식욕 억제제의 장점은 복용이 간편하다는 것과 이 주사가 아니니까 통증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께 적합합니다. 하지만 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복용 기간이나 복용량에 따라서 의존성이나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처방 전에는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로 상담을 통해서 먹는 식욕 억제제를 할지 아니면 싹센다나 위고비를 투약할지 정하게 되는데요. 이 주사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이 있으면서 전체적인 체중 감량과 식습관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먹는 약을, 기존에 투약하고 있는 다른 호르몬제나 항우울제, 불안제 등의 투약력이 있는 경우라면 싹센다나 위고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다만 정상 체중인데 마른 체형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진 않고요. 만약 부분적인 라인 개선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지방분해 주사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먹는 식욕 억제제와 싹센다 위고비의 효과를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 단순 비교가 조금 어려운데요. 사실 제가 처방을 하다 보면 싹센다로도 먹는 약만큼의 효과를 내시는 분들이 있고요. 위에서 언급한 펜터민이나 펜디메트라진의 경우에 장기 투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장기 효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많은 체중 감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서 무리하지 않게 다이어트를 해야 하므로 어떤 약이 제일 효과적일지는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먹는 식욕 억제제, 싹센다, 그리고 최근에 핫한 위고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에게 효과가 좋다고 해서 본인에게도 동일하게 좋을 수 없다는 걸 알고 반드시 전문 의료진의 진료 하에 투약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실제 진료를 보면서도 매우 강조드리는 부분인데요. 반드시 이런 식욕 억제제는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약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게 되면 요요가 오기 쉽고요. 약을 오랫동안 끊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점을 꼭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